여당에서는 오늘 이런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이모랑 했다는 거를 팩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듣고 확인한 거라서요.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 서정호 변호사님, 그 이모 논란이 이해가 좀 된다는 천하람 가결위원장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도 이제 그런 비판이 가능한 게요. 조금만 이게 그때 자료들을요 좀 꼼꼼하게 검토했으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모 씨를 갖다가 이모하고 너무 썼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혀 자료를 검토를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코인 때문에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못했다 이런 게 비판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주로 처음에 코인하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가 대선 진짜게 대선 박빙의 대선 승부 기간이었습니다. 뭐 일단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3월 달에 거의 처분이 많이 됐다고 하니 그럼 이게 정말 이게 대선에 피 말리는 대선이고 이 김남국 의원은 그중에 7인의 멤버로서요. 온라인에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의원 아닙니까? 이런 분이 코인을요. 이것도 이게 전 재산을 거의 뭐 전형적인 잡코인에 몰빵을 했다. 그렇다면 이게 하루에도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몇 배씩 코인은 상한가 하한가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대선이 관심이 있겠어요? 또는 이게 의정활동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모든 관심은 코인이 오르냐 내리냐 거기에 가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코인도 이제 재산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정말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전념 의무 이게 우리 헌법에도 있거든요. 전념, 열중, 몰입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국정에 전념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본인은 코인에만 완전히 전념된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정치적 책임도 무겁다고 보는 거예요. 코인에만 전념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까지 가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코인 투자는 주업이고 의원은 부업이다. 주업이 코인 투자니까 의원직이 소홀했던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장중 때 장이 좀 열렸을 때는 중간중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서정석 국장님 24시간이잖아요. 코인은 쉴 틈 없이 돌아가니까 이거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럼 국회의원 일을 똑바로 할 수 있었겠냐. 이런저런 의심들을 계속 여당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법적인 위법을 했느냐, 불법이 있었느냐, 이제 그 문제와 별개로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지적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쨌든 국민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하나의 그 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너무 소홀히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업이 이 국회의원인데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서 주업이 투자가 되고 부업이 오히려 국회의원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비판을 한 것인데 이번 사태가 주는 여러 가지 충격 중에 하나가 그 문제죠. 뭐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지점에서 비판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저렇게 코인에 또 코인이라는 게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코인이라는 게 이른바 김치 코인으로 해서 굉장히 그 등락폭이 뭐 수십 배씩 이렇게 등락을 하는 그런 코인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난 그런 또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상당히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큰 거고 또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이번에 보도가 난 이후에도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나는 당당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만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여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그보다는 좀 적절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좀 진솔하게 하고 나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코인 투자의 특성상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에서 시작된 여당의 비판, 본업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3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코인은 24시간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한 등락폭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 20%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코인 투자를 하면 거기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건 김남국 의원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 김남국 의원은 코인이 들통이 나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정말 코인이 없는 걸까? 아니면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김남국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 코인 투자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코인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김 의원 사건을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고 국회가 쇄신하는 그런 일로서 한번 다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개인적으로는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국민들과 청년들께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또 청년들께 또 겸허하게 자신의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또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권유대로 코인을 현재 갖고 있는 코인을 팔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위선과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다주택자 의원들에게도 그 집값이 본인이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을 하면 거기에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의원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해명을 좀 잘못하면서 이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초기 해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의구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발생한 이제 의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고민정, 이소영 두 당내 비판도 좀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당내 강경파로 분리되는 의원들은 여전히 김남국 의원을 좀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김영민 의원이 본인의 SNS에 물론 뭐 김남국 의원이란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당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그냥 평시에 저런 말씀하셨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이 시점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김용민 의원 주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온 국민을 투기회장으로 몰아서 거기서 그럼 부유해지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코인 투자를 제가 왜 투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코인 자체는 본원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게 가치가 얼마냐 이거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주식은 적어도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본원 가치가 있냐 여부의 차이인데 이 코인을 집어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 공공의식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방법을 투기의 방법으로 해서 실행을 한다. 상당히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발언이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은 결국은 이 코인은 투기판, 불로소득의 거의 뭐 정점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얼마든지 부유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 이건 뭐 가난 코스프레와 별개로 뭔가 김남국을 두둔하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둔을 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이 투기판의 결론은 뭐냐면요. 아무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명은 할 수 있겠죠. 주모자.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여러 비판 목소리 혹은 옹호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장외 여론전이 제대로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학자금 대출 받았다. 여전히 과거에 돈과 씨름했다. 배현진 의원 얘기에
빈곤 포르노가 뭔지도 모르냐는 무식하다는 표현 쓰고 정치 앵벌이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일단 두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쓰는 용어가 너무 거칠다. 정치 앵벌이 뭐 빈곤 포르노 무식하다. 저는 상대를 비판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예. 상대당끼리 서로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비판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쓰는 용어는 좀 품격 있는 용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저걸 뭐 아직 감정을 싣고 그냥 막 그 용어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상대를 그냥 그 어떤 혐오를 하거나 아주 저주를 하거나 이런 식의 우리 정치 문화가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금 저 두 의원이 쓰는 용어처럼 저런 뭐 정치 앵벌이나 빈곤 포르노 저런 용어는 좀 되도록 안 쓰고 비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갖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실 텐데 비판을 하면 그러면 너는 깨끗해? 이렇게 봤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예.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면 야당은 여당 당신들은 깨끗하냐 얘기를 하고 반대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도돌이가 돼요. 그러면은 그 비판 자체가 그 한마디로 나는 당신 비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판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든가 쇄신하겠다든가 예.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여야 간에 아무런 대화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정치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앵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의혹 정치권 얘기를 해봤고요.